라이트쌤 문제풀이입니다. 312번부터. 주머니 안에 3장의 카드가 있고 카드 A는 양면에 모두 하트가 그려져 있대요. B는 한 면에는 다이아, 다른 면에는 하트. A는 A에는 이제 하트가 둘 다 그려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B에는 다이아랑 하트가 그려져 있고 C에는 양면에 모두 다이아가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더니 보이는 면에 하트가 그려져 있을 때, 그럼 보이는 면에 하트가 그려져 있을 확률이 전체 새로운 표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면을 볼 수 있을까? 하트가 그려져 있는 거는 일단은 A일 때 A 카드를 뽑으면 하트를 무조건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A 카드를 뽑는 확률은 3분의 1. 그리고 또 B일 때. 그러니까 B의 확률을 골라야 돼. 일단 B의 확률은 뭐야? 3분의 1 곱하기.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왜냐면은 B를 뽑았더라도 하트가 아니라 뭐가 그려질 수 있어요? 보이면 다이아가 그려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의 계산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B를 뽑은 다음에 하트를 볼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 곱해주는 거지. 이게 새로운 표본의 확률이야. 전체 중에서 그게 B1 확률이니까 B에서 나온 확률이죠? 그렇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대로. A에서의 확률, B에서의 확률 분의 B에서의 확률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죠. 또 없어요? 자, 그러면 개념설 꺼내세요. 오늘 확률의 마지막 종속, 독립과 종속 파트입니다. 독립과 종속, 그리고 이제 독립시행까지. 오늘을 마무리합시다. 자,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이 뭐냐? 주사위를 한 개, 동전을 한 개 던질 때 주사위는 소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소수의 눈이 있는 사건은 A. 그럼 PA는 뭐가 되는 거야? PA는 소수가 이제 2, 3, 5가 있죠? 네. 6분의 3이네. 그지? 그리고 이제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은 동전이 앞면이 날 확률은 2분의 1인 거고. 그죠? 되지? 네. 문제가 소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이 앞면일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냐면 A 곱사건 B를 말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고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되냐면 PA랑 곱하기 뭐야? P.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P, B바 A로 표기를 했어요. 곱셈 정리로. 그럼 PA가 지금 얼마야? 2분의 1. 2분의 6분의 3이죠. 그리고 P, B바 A를 관찰을 잘해봐. B바 A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제 확률을 써야 되거든. 근데 B바 A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A의 눈이 나왔다는 전제하에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안 나오면은 이게 확률이 바뀌나? 그런 상황이 아니지.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와 동전을 던졌을 때 행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주질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곱셈 정리에 의해서 P, B바 A라고 표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확률은 뭐가 돼? 2분의 1. 그냥 P, B 값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러한 상황일 때를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잖아. 결국에 이 계산은 실제로는 뭘 계산한 거냐면은
PA와 PB를 그냥 곱한 거랑 같다. 따라서 6분의 3 곱하기 2분의 2 4분의 1이 된 거지. 그럼 반대로 앞면이 나오고 눈이 나온다. 소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P의 비교 A를 말하는 거. 순서 바꿔서. 그럼 얘도 이제 P, B 곱하기 P, A바 B가 되겠죠. 그럼 P, B의 확률은 뭐야? 2분의 1. 그럼 얘는 결국엔 뭐예요? 결국 뭐랑 같아? 2분의 1. 이건 P, B의 확률이고 얘는 P, A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네. 똑같이 4분의 1이 나온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B라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죠. B도 마찬가지로 B가 일어난 것이 A의 사건에 일어난 영향을 주지 않지. 이럴 때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두 사건을 서로 독립이라고 하고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독립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독립일 때의 사건은 이 P, B바 A에 대한 이 표기가 실제로는 요 A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이거는 P, B바 A여도 같을 것이고 그냥 P, B를 말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 A바 B여가 되고 얘는 그냥 P, A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 어떨 때? 독립일 때.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의 상황에 독립인 사건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때를 우리가 독립이 아닐 때 그때를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종속. 그래서 이제 종속인 두 사건은 종속 사건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이제 P, B바 A 여랑은 다르겠지. 그지? 영향을 서로 주니까 조건부 확률에 대한 확률값이 다를 수밖에 없어. P, B도 다르다. A바 B의 여와 다르고 A와도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 종속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종속이고 이제 독립이 되느냐를 보시면 넘겨봐. 문제를 한번 볼게요. 3개의 흰 공과 2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1개씩 2번 꺼낼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A,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인 사건을 B라 하자. 근데 두 가지의 조건에 맞게 행동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거야. 두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아. 이렇게 꺼낸 걸 다시 넣으면 다시 원상복구 되잖아. 이런 걸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복원 추출. 자, 그럼 볼게요. PA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보자. PA는 뭐냐면 첫 번째 꺼냈어, 공을. 근데 그게 흰 공이야. 확률이 어떻게 돼? 2분의 3. 그치, 5분의 3이지. 3개, 2개. 흰 거 3개랑 검은 거 2개 있으니까 5분의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P, B, 바 A가 되겠죠? P, B, 바 A. 두 번째는 두 번째 공 흰 공이 B니까 두 번째 흰 공을 나온다는 건 A가 흰 공이 나왔다라는 전제하에 뽑는 거니까 B, 바 A로 표현을 하는데 얘는 복원 추출을 하는 거잖아. 다시 넣잖아. 그럼 B를 뽑는 확률이 어떻게 돼? 5분의 3. 똑같이 5분의 3이지. 만약에 첫 번째가 A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5분의 3이지. 이런 경우가 뭐예요? 독립이다. A와 B가 뭐다? 이렇게 같아지면 A와 B는 이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두 번째, 공을 다시 넣질 않아. 꺼낸 공은 이제 끝나. 다시 넣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건 우리가 복원시키는 게 아니잖아. 이걸 이제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르고요. 비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그러면 A가 공을 꺼냈어. 확률은 뭐가 돼요? 5분의 3이 되죠.
그럼 P, 그 다음 두 번째 B가 꺼낼 거야. 근데 A가 이미 하나, 이게 흰 걸 꺼냈잖아. 그럼 B가 이제 흰 공을 꺼내는 건 확률이 어떻게 돼요? 4분의 2. 4분의 2가 되겠지. A가 만약에 흰 공을 꺼내지 못한 상태의 B가 꺼내는 경우는 뭐가 돼? 4분의 3. 4분의 3이 되겠지. 두 개 어때? 다르네. 이러면 A와 B는 뭐라고? 종속. 종속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독립과 종속을 먼저 1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이직센 꺼내서 베이직센 80쪽 80페이지 풀어볼게요. 여기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개념서로 오셔서 33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앞면이 나오는 걸 A, 주사위는 소수연이 나오는 걸 B. 그럼 P의 A 교비를 물어본 거죠? 그지? 그럼 P의 A 교비라는 요 계산에서 일단 PA는 얼마가 돼? PA. 2분의 2. 그치? PA는 2분의 2. PB는 2분의 2분의 1이지 얘도. 6분의 3으로 쓸게. 그럼 A 교 B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PA 곱하기 PB 바 A 이거나 혹은 PA 곱하기 PB 바 A 여가 되겠죠? 근데 A, B가 지금 무슨 상황이니까 2. 독립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 둘이 뭐야 사실 그냥 P, B인 거지. 그지? 따라서 우리는 PA 교 B를 물어봤을 때 PA랑 그냥 PB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된다는 거야. 어떨 때? 독립일 때. 그래서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인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같이 써줄게요. PA 곱하기 PB 바 A PA 곱하기 PB 바 A요. PA 곱하기 PB 이게 다 같아진다고. 왜? 독립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된다? PA 곱하기 PB A 교 B의 곱사건의 확률은 PA랑 PB를 곱한 것과 같아집니다. 이걸 만족하면 둘이 무슨 관계라고? 독립의 관계가 되는 거야. 주사위 하나를 이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얘를 쓰시면 돼요. 우리 이제 직관적으로 동전을 던지고 주사위 소수를 나눈 거는 당연히 영향이 없으니까 독립인 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밑에 이거 봐봐.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랑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거 이런 상황을 이제 주어준다고. 그럼 이 두 상황은 하나의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상황이잖아.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독립인가? 종속인가가 좀 헷갈린다고. 그때는 우리가 이걸 써보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사건 A. 한 개의 주사위. 이걸 사건 A라고 하자. 짝수가 나오는 걸 사건 A. 짝수의 눈이 나와. 뭐뭐 있냐면 2, 4, 6이 있죠. 3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걸 B. 3 이상의 눈. 3, 4, 5, 6. 그리고 뭘 찾냐면은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 교집합. 뭐 있어? 4하고 6 있네. 그럼 잘 봐. PA가 뭐예요? PA는? 확률 PA는? 2분의 1. PB는? 3분의 2. PA 교비는? 3분의 1이지.
지금 얘네들 곱했을 때 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그럼 둘이 뭔 거야? 독립. 독립이라고. PA B가 PA랑 PB를 곱했다. 두 개 같아진다라는 걸 확인한다면 이 둘은 독립이구나. 따라서 두 사건은 독립이다. 이렇게 두 사건의 곱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베이직 샌으로 오셔서 여기 7, 8, 9 세 개만 해볼게요. 7, 8, 9. 자, 앞에 개념서로 오세요. 자, 독립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이제 알고 있지, 우리가. 독립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A 사건, B 사건이 독립이면 P, A 교 B는 PA 곱하기 PB가 된다라는 거고, 이게 꼭 사건 A, B라고 이제 정해 놓은 거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잖아.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P의 네모, 교집합, 세모가 P의 네모랑 곱하기 P의 세모 곱한 거랑 같으면 네모, 세모는 뭐라고? 독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네모, 세모에 들어가는 게 꼭 A, B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네 둘도 곱했을 때 모양이 나오면 독립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증명을 해보자고. 봐봐. 이게 독립이면 이게 무조건 맞지. 이게 참이야. 이 상태에서 요거를 계산해 볼 거야. 집합의 연산으로 가는 거죠. A교 B여가 뭐랑 같아? A합. A교 B여가 뭐랑 같아? A 차집합 B죠. 이게 바로 나와야 돼. A 차집합 B라는 거 지금 어디 영역을 나타내는 거야?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사실 PA에서 빼기 PA 교 B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지. 그지? A에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중에 1, 2번 중에서 2번을 덜어낸 거니까. 그지? 고1 때 했던 거죠, 집합. 자, 그러면 PA 곱하기 빼기 A 교 B는 뭐랑 같다고? P에 A 곱하기 PB가 되는 거죠. 그러면 PA는 여기 봐 쓰지 말고 일단 여기 보고 나중에 써. PA를 묶어. 그러면 얘가 PA 묶었지. 1 마이너스 뭐야? PB가 되는 거지. 그럼 1 마이너스 PB는 뭐예요? PB의 여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교집합으로 묶어놓은 곱사건의 확률을 A 하나, B의 여 하나의 곱으로 나타냈다라는 건 둘이 무슨 관계가 된다? 독립이 된다. 그러니까 A랑 B가 독립이면 얘네 둘도 뭐가 돼? 독립이 된다라는 걸 증명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저거 이제.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것들도 이거 만들어 보자. 자, PA여 교 B.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바꿔? 순서 바꿔서 보면 P의 B교 A여를 말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P, B에서 뭘 빼? P, B교 A를 빼면 되는 거죠. B차집합 A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PB 마이너스 P, B 곱하기 PA가 되겠지. PB로 묶어. 1 마이너스 PA가 되겠지. 1 마이너스 PA가 뭐야? A요. PA의 여가 되는 거지. 순서 바꿔 쓸게. PA의 여 곱하기 PB. 곱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가 각각의 곱으로 되죠? 그래서 얘 또한 뭐가 돼? 독립이 된다. 적으시고. 이해를 하고 필기하면서 복습하고 다시 한번 외워줘야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해서 A 합 B의 여랑 같아요. 얘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P의 A 합 B의 여가 되는 거야.
그럼 여라고 표현한 거는 1 P A 합 B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 합 B는 뭐야?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비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1 PA 마이너스 PB 여기는 플러스 PA 교비 이렇게. 근데 PA 교비가 뭐라고? PA 곱하기 PB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PB로 묶을 수 있죠. 마이너스 PB로 묶으면 여기 뭐야? 1 마이너스 PA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PA가 또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1 마이너스 PA랑 1 마이너스 PB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럼 1 마이너스 PA가 뭐야? A의 여. 1 마이너스 PB는 B의 여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A 여의 B의 여의 곱사건 PA 여와 PB 여의 곱으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는 둘이 무슨 관계? 독립이 된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A랑 B가 독립이면 여기다 여집합을 한 것끼리도 다 뭐가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뭐 A랑 B의 여가 독립이야. 그러면 나머지 것들 4개도 다 똑같이 독립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문제 여기 보세요. 한번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독립이래. 독립이면 일단 뭘 따라가야 돼? PA 교비는 뭐야? PA 곱하기 PB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역시 뭐가 돼? PA 여 곱하기 P. 독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A의 여 교비는 PA의 여 곱하기 PB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뭐가 돼? 독립인 거지. PA의 여 교의 B의 여는 PA의 여 곱하기 PB의 여가 되는 거야. 이게 2분의 1. 얘가 6분의 1. 뭐 물어봤어? PB를 물어봤어. 이거 2개 가지고 만들 거예요. PB를 물어봤어요. 자, 지금 요거 2개씩을 연립을 할 거라고. 이거 2개 연립할 거야.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나누게 되면은 지금 요 PA 여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러면 PB의 여분의 P의 B는 몇 분의 몇? 6분의 1분의 2분의 1이죠? 2분의 3이죠? 2분의 6이죠? 2분의 6이면 얼마야? 3이 된다. 근데 여기서 PB의 여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지. 1-PB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럼 PB가 이제 3이다. 분수 방정식이 됐죠? 이제 얘만 정리해서 풀면 되겠네. 분수 방정식 어떻게 정리해? 올리고. 대각선 곱한 게 같은 거지? 3은 뭐로 보고? 1분의 3을 보면 되죠? 그러면은 PB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한 거죠? 3-3PB 4PB가 3이니까 PB는 뭐가 돼?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지. 두 번째. 검은 바둑돌이 3개, 흰 바둑돌이 2개 들어있는 A 주머니가 있고요. 검은 거 4개, 흰 거 5개 들어있는 B 주머니가 있다. 각각 바둑돌을 임의로 한 개씩 꺼낼 때 두 주머니 모두에서 흰 바둑돌이 나올 확률. A에서 흰 거 나오고, 그러니까 A에서 흰 거 나오고 B에서도 흰 거가 나오는 요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A, B가 어때요? 다른 게 아니고 A, B를 독립이잖아. 그럼 이건 그냥 그대로 PA랑 PB를 곱하면 되지. PA는 뭐야? 5분의 2. 흰 거 나와야 돼. PB는 5분의 5. 끝. 독립인 상황이 딱 눈으로 보이면 그냥 곱하면 되는구나.
3번. 3명이 시험을 봐. 합격할 확률이 이렇게 있어. 갑이 합격을 하면 을이 좀 부담이 돼서 영향을 주나? 이것도 어떤 거야, 결국엔? 다 독립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3명이 모두 합격을 해야 돼. 합격. 독립이잖아. 3개여도 싹 다 뭐 하면 돼? 곱하면 돼요. 합격. 그러면은 32분의 3. 2명만 합격한다. 이 2명만 합격한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 갑하고 을은 합격을 해요. 근데 누가? 병이 합격을 안 하는 케이스. 계산해볼게. 갑이 합격해. 4분의 3. 을 합격해. 병은 합격을 못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32분의 9. 두 번째는 갑하고 병이 합격을 하는데 을이 합격을 못해.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32분의 3. 마지막 세 번째는 병하고 을이 합격을 하죠. 갑이 합격을 못해. 그 뭐야? 4분의 1. 얼마야? 분류했죠? 이걸 다 뭐해? 더한다. 32분의 13. 2명만 합격할 확률이었어요. 마지막. 적어도 1명이 합격한다? 1에서 다 탈락하는. 그렇지. 적어도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전체에서 뭘 빼? 다 탈락하는. 3명 모두 뭐 하는 거? 불합격. 3명이 모두 불합격하는 이제 확률을 이제 계산해서 빼는 거야. 전체는 뭐야? 그냥 1 빼기. 자, 갑부터 떨어져. 4분의 1. 을, 2분의 1. 병,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1 마이너스 32분의 3이니까 32분의 29. 이렇게 독립에 관련된 문제 풀이를 지금 한 거예요. 자, 베이직센 81쪽 풀어볼게요. 자, 이따가 시간 되니까 마무리 하시고, 자, 이제 확률의 마지막 파트예요. 독립시행에 넘어갈게요. 개념서로 다시 돌아오시고 36페이지입니다. 자, 주사위나 동전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던지는 경우와 같이 매회 같은 조건의 어떤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다른 시행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사건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뭐 5번 던진다 이런 식으로. 동전을 똑같이 5번 던진다 이렇게. 동전 던졌다 주사위 던졌다 이게 아니고. 즉 매회 일어나는 사건이 모두 서로 독립일 경우 이 시행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자, 봐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볼게요. 주사위를 4번 던질 거야. 그럼 1회, 2회 던지고 3회차, 4회차까지 이제 4번 던지는데 1의 눈이 3회 나올 거야. 1이 3번 나와야 돼. 그럼 1이 눈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3번 나오고 4회차 때 안 나올 수 있죠. 두 번째까지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지.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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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나오는 이 모든 그 확률의 값을 계산해 주면 되거든. 그럼 첫 번째는 뭐야? 1의 눈이 나왔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뭐예요? 그럼 6분의 6분의 1 마지막은 6분의 5니까 6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하고 6분의 5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거는 똑같잖아. 그지? 순서는 상관이 없어. 그지? 이런 상황에 딱 이 경우니까 확률이니까. 세 번째 똑같지. 네 번째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게 지금 몇 번 더해진 거예요? 4번. 4번 더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하면은 4 곱하기 6분의 1의 3제곱에 6분의 5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숫자 4 있죠? 네. 이 4가 의미하는 게 그냥 숫자 4가 4개가 나온 거긴 한데 왜 4개가 나오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1회, 2회, 3회, 4회 중 1이 나오는 게 몇 개? 3개. 3가지를 뽑은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4를 4로 쓰지 말고 이렇게 4C3. 4C 3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 지금 여기를 4C 3으로 굳이 바꿔 쓴 이유는 뭐야? 여기 있는 시행의 확률값의 지수랑 어때?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기 있어요? 다시 밑에 거 한번 봐볼까? 동전을 4번 던져. 1, 2, 3, 4. 앞면이 2번 나와. 앞면은 H, 뒷면은 T로 쓸게요.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뒤, 앞, 뒤, 앞, 뒤, 앞 해서 몇 가지 나와? 6가지.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가지. 이렇게 이제 간격 맞춰서 쓰세요. 그럼 이제 하나당 나오는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뭐가 돼? 2분의 1의 제곱. 뒷면에 나오는 확률. 도 2분의 1의 제곱인 거지. 그럼 여기 나머지 6가지도 다 어때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6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4C. 이 6은 어떻게 나온 거야? 4개 중에 2개. 그게 4개 중에 2개인 거야.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를 고른 거에 제곱이 되는 거지.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2분의 1이 4제곱으로 붙여 쓰는 순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지금 같은 시행의 독립적인 시행의 결과를 이렇게 수식 일반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붙여 쓰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아요. 1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야. 첫 번째에서는 확률이 뭐였어? 6분의 1이었지. 네. 두 번째에서는 2분의 1이었던 거야. 그지? 1의 눈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 A가 일어날 확률, P. 그게 몇 번? N번. R회 일어나라고. N번 중에. 얘는 몇 번 중에? 4번 중에 몇 번? 중에 3번. 3번. 얘는 4번 중에 2번. 2번이었던 거지. 그러면 얘는 N번 중에 R. R번 나오라는 거야. 그럼 그때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돼요? NCR. NCR에 1회 시행에 나올 확률은 P. P에 R스. R제곱 하고 여기 뒤에 써주는 거는 P의 나머지 확률이잖아. 1-P가 되겠죠? 몇 제곱? R제곱. I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그치, N-R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1-P를 우리가 보통 Q로 많이 표현을 해요. Q. 그래서 얘는 NCR 곱하기 P의 R제곱에 Q의 N-R제곱이라는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R은 0부터 N까지가 되겠죠. 독립시행의 확률의 일반화된 공식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다. 한 개의 주사를 3번 던져. 1의 눈이 2번 나와. 그럼 뭐야? 2번 나와. 3번 중에 2번 나와? 6분의 1. 3C2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단번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확률값을 계산해 주시면 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4문제 중 3문제를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문제를 풀 확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C3. 아니. 이 학생이 문제를 풀 확률 4분의 3인 거지. 5문제 중 3문제 이상을 풀면 합격이래. 그럼 몇 문제 풀 수 있어?
다섯 문제 중 세 문제를 풀 수 있죠. 두 번째는 다섯 문제 중 세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섯 문제 중 네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리고 세 번째는 다섯 문제 중 다섯 개를 다 풀 수 있다고. 그럼 이 학생이 다섯 문제 중 세 문제를 푸는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다섯 문제 중 어떤 문제를 맞출 거야? 5, C, 3회. 한 문제당 맞출 확률 값은 4분의 3 4분의 3의 몇 제곱? 세제곱 세제곱에 4분의 2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세 문제를 맞출 확률이야. 그럼 네 문제를 맞출 확률은 5C4 곱하기 4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1제곱. 다섯 문제를 다 맞춰? 5C5 55의 4분의 3의 5째 끝. 이 나온 확률 값들을 다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꽤 크니까 여기 식으로만 나타낼게요. 오케이? 두 번째. A반하고 B반하고 배구시합을 해. 각 세트당 A반이 이길 확률은 3분의 2. 그러면 B반이 이길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두 세트를 먼저 이기는 게 우선돼요. 먼저 이긴다는 건 뭐야? 3판 2선제죠. 그러니까 경기 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두 판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세 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야. A반이 이긴다를 동그라미로 하고 진다라는 건 X로 표기를 한다면 1세트, 2세트, 3세트를 나눴을 때 1세트에 A반이 이겨. 2세트도 이겨. 그러면 경기는 끝. 이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여기서는 독립시행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냥. A반이 이겨. 뭐야? 3분의 2의 제곱이지 그냥. 두 번째는 1세트에 이겼는데 2세트에 지고 3세트에 이겨. 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1 그렇지. 마지막은 지고 이기고 이겨.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립시행에 대한 이 일반화된 공식만 띡 외워서도 안 되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했잖아?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더해주시면 계산해서 27분의 20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습니다. 동전을 8회 던져 100점을 얻을 확률이에요. 그럼 100점을 얻으려면 일단 점수로 100점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이 확률의 문제를 구성을 100점을 얻을 확률을 묻는 게 아니고 앞면이 몇 번 나오냐에 대한 확률을 찾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지.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n회라고 정할게요. 그러면 뒷면은 몇 번 나오는 거야? 8-n회 나오겠지. 그리고 앞면이 n번 나오면 몇 점 획득해요? 점수가 20n 더하기 10 곱하기 8-n 뒷면은 10점이니까 그게 몇 점이 됐다? 100점이 됐다. 이걸 만족하는 n을 찾아. 20n 더하기 80-10n이 100이죠. 그러면 10n이 얼마가 돼요? 20이니까 n은 얼마?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뭘 찾으면 돼? 몇 번 던져서? 8번 던져서 동전을 몇 번 던져? 8번 던져. 앞면이 몇 번 나오는 확률? 몇 번? 2번 나오는 확률. 무슨 확률이야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 되는 거지. 독립시행이라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일반화된 공식으로 그냥 바로 가도 되잖아? 어떻게 돼?
82에 2분의 1의 제곱 제곱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의 6제곱. 요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64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자, 베이직센 오셔서 82쪽 까지 일단 풀고 뒤에 것까지 쭉 풀게요.